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본의 그 군사력 강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죠. 뭐 반일 이런 게 워낙에 짙게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유리하고 또 일본이 군사력이 강화되는 게 우리한테 전혀 위험하지가 않다. 유리하면서 위험하지가 않다. 그걸 그 원리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본 군비 강화는 이제 21년 말부터 이제 뚜렷이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그 21년 말에 이제 친중국, 저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보면 제목이 이제 평화주의 노선을 그 취해왔던 일본이 중국을 겨냥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하는 중이다. 근데 사실 그때는 일본이 별로 중무장 안 할 때인데 벌써 이렇게 이제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내다본 거죠. 중국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상당한 군사력을 축적해 왔는데 뭐 항공모함도 이미 세 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헬리콥터 운영함이라고 뭐 위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구축함 그 개조해 가지고 수직 이착륙 그 수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F-35 이렇게 하고 뭐 F-35B 헬리콥터 운영하고 이거를 이제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만을 지켜보고 있는 일본은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키며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2021년 말에는 지금 이 신문이 얘기하는 이런 흐름이 명확치 않았어요. 그러나 뭐라 그럴까요?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데서 이제 잽싸게 냄새를 맡고 지른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이게 정신을 좀 차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잘 쓰는 그 사진이잖아요. 이제 그 제1교포 북성 사진인데 일본이 1945년 이제부터 이제 2021년, 2022년 요 정도까지 한 75년 정도 망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죠. 또 중공, 그 다음에 중국이죠.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자리를 잡아야 판이 어지러워지고, 그래야 멀티폴라 다극 체제가 되고, 그래야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해방돼서 숨 좀 쉬고 국가다운 국가 된다. 뭐 이런 망상이에요. 이게. 이 망상 때문에 일본이 이제 반일로 범죄를 했죠.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좀 많이들 이제 이런 의견을 좀 취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그 제1교포 북송에 대해서 일본한테 그 좀 법을 검토해서 그 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그거를 반인류 범죄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운동은 좀 벌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저 아베 외할아버지 전범이었죠. 기시 총리 때 이게 시작을 해서 2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한으로부터 이제 송금된 천문학적 금액이 여기에 따라 들어가죠. 10만 명인데 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10만 명을 살려내기 계속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명당 평균 5천 달러를 보냈다. 1년에 3천 달러를 보냈다. 뭐 3천 불이 돈입니까? 일본에서. 요새 3천 불이. 옛날 일본 잘 나갈 때. 그러면 1년에 3억 불이 되고 그러면은 원금만 따져서 25년 동안 75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한 9조, 10조. 근데 25년이니까 원금이 붙으니까 그게 한 100조 되는 거죠. 100조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간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계산할 때 저걸 한 사람당 1년에 3,000불 갔다고 계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탈북자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소득에서 그 북쪽으로 환치기 불법 송금하는 금액이 평균 한 사람당 3,000달러 넘을걸요. 한 달에 한 50만 원은 보내지 않겠어요? 그럼 5,000달러예요. 1년이면. 여기서 이제 보내는 거고 마찬가지죠. 거기에 인질이 10만 명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가서 애도 낳잖아. 2세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바리바리 돈 싸서 보낸다고 이거. 이 빨대 루트를 만들어 주려고 25년 동안
북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무지막지한 자금 지원 빨대 루트를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아주 나쁜 짓이죠. 네, 이건 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고서 일본이 이제 살아왔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일본의 망상을 산산히 부쉈죠. 하나는 2019년에 이제 여름에 홍콩 보안법 시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0년 1월에 대만 대통령 선거 민진당 압승이죠. 이런 일들의 변화가 사실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북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주한미군이라는 완충지대를 지나서 있는 문제고, 북이 일본을 쏘면 도쿄에 있는 일본 시설을 쏘는 게 아니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쏘는 거예요. 북은 사세보에 있는 미군 항구를 쏜다고요. 미군 해군 기지. 그러니까 북은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급한 일이 아니야. 뭐 겉으로 아무리 엄살을 떨어도. 그러나 동남아, 여기 오늘은 얘기 별로 안 했지만 홍콩으로는 뭉뚱그려서 한 거예요. 동남아에 일본이 엄청나게 투자해 왔고, 홍콩을 통해서 일본이 중국에 엄청 투자해 왔는데 이걸 중국이 다 그냥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대만이 그 일본 앞마당인데 대만이 근본적으로 반중으로 도는 거에 그 분수령이거든요. 저기 2020년 1월이. 왜냐하면 대만 사람들이 홍콩의 2019년 상황을 보고 완전히 마음을 정한, 그래서 그걸 표심으로 나타낸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더 이상 이제 이런 그 황당한 75년 망상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그 망상 자체가 일본 사람들도 깨지는 그런 상황이 대개 한 21년도에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2021년도에. 네. 뭐 기억하시면 이 홍콩 그때 보안법 시위, 그러니까 본토화 반대죠. mainlandization. 홍콩 그거에 반대한 뭐 그 시위 참 엄청났었죠. 예, 참 엄청났었죠. 예. 2000 이렇게 이제 저것 때문에 저게 확 죽었지. 저기 뭐야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었으면은 계속해서 진행됐을 텐데 지금 저렇게 이제 그 한 번 죽었지만 저거 언제 또 숨은 불씨로 다시 터져 나올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걸 얘기 드렸죠. 그 제일교포 그 북송을 통해서 아주 튼튼한 일본 정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타취할 수도 없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 루트가 뭐냐면 북송된 내 친척, 내 동생, 내 형님, 내 누이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 먹고 살게끔 1년에 담은 그러니까 5,000불, 6,000불 만들어서 계속 송금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그 제일교포 출신으로 그 북한에 살다가 그 월남하시는 분들의 하나 같은 얘기가 그 친척들의 송금한 돈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북이 덜 때려잡았다. 북이 달러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10만 명이다. 1년에 평균 5,000불이다. 1년에 평균 5억 달러. 그런 거죠, 뭐. 네, 엄청난 겁니다. 또 본인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재산을 정리해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으로 따져서 한 5억을 정리해 갔다, 평균. 뭐 3억을 정리해 갔다. 그러면 얼마야? 3억을 정리해서 3억을 정리한 사람들이 뭐 그렇죠. 뭐 엄청난 돈이죠. 3억을 정리한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3억이 10,000명이면 얼마야? 3조잖아. 10만 명이면 30조지. 들고 들어간 돈만 30조인데. 그러니까 그 통로를 만들어 주려고 저 짓거리를 한 거야. 제가 보면 의도가 북을 먹여 살려 주려고. 구역질나는 거죠. 저 반인류 범죄입니다. 저는 무슨 뭐 2차 세계대전 때 뭐 저게 강제징용이다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그건 시비도 많고, 그다음에 그게 과연 지금 그게
뭐 일본의 그 회사가 배상할 일이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위안부 문제도 좀 여러 가지 그 다른 측면들이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장 때문에 일본이 군비 강화한다. 이거는 이제 겉으로 내세우는 얘기고요. 세계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중국이 뭐 위험하게 논다. 그건 제껴놓고 그건 당연한 거라서 그거 말고도 홍콩 중국 동남아에서의 중국의 행태가 일본의 전략적 이익을 깊게 파괴했다. 그 다음에 대만이 이게 일본의 앞마당인데 대만이 중국과 정면 대립하는 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반중이면서 동시에 고립주의 노선이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노선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미국이 반중인데 동시에 고립주의야. 그럼 영내에서 누군가는 군사적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영내에서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헤게몬이 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북한 위협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사실은. 핵심 다 원인은 따지고 보면 다 중국이에요. 일본이 이런 무장으로 들어간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유리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저렇게 사나운데 지금 중국을 막는 방파제가 한국과 한미동맹밖에 없다. 우리가 왜 그런 골빈 짓을 해요? 일본도 와서 같이 일선에서 막아야지. 그래서 이 일본의 그 군사의 군비 확장에 대해서 뭐 영원한 적국 일본 뭐 이러면서 일본과 중국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기겁을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꽤 존중해서 보던 그 밀리터리 유튜버인데 그 일본과 중국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미쳤구나 그랬어요. 이 사람 미쳤구나. 일본과 중국의 위험성은 동일선상의 위험이 아니에요. 오늘 얘기는 이제 일본이 군사력에 완전히 그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일본의 군비 증강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있지 그게 우리한테 해롭거나 위험한 건 없다. 그것을 이제 차분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거를 들어서.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예.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오스트레일리아가 일본보다 힘을 먼저 썼죠. 그래서 2020년 11월에 지금부터 거의 이제 3년이죠. 오스트레일리아가 일본을 엄청 윽박질렀어요. 그때 이제 일본 수상이 스가 요시히데. 예, 여기 이제 사진의 오른쪽. 그래서 일본은 엄청 윽박질러 가지고 상호 접근 합의를 추진키로 원칙적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이랑 일하는 게 항상 그런 시간이에요. Reciprocal Access Agreement예요. 이게 뭐냐면 양국 군대가 서로 상대방 영토 안의 기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반중을 생각하면. RA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근데 RA에 서명한 것도 아니고 RA를 추진키로 합의를 해요. 옛날 얘기도 아니고 불과 2020년 11월에. 상호 접근을 합의를 해요. 그때야. 그러니까 추진키로 합의해요. 예. RAA를 추진키로 합의해요. 예. 그때 중국이 또 경고를 하죠. 일본과 호주는 RAA를 현실화시킬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Corresponding price인데 5를 빼먹었네요. 예. 뭐 일본의 그 성향은 그렇죠. 이런 거 원칙적 합의를 한 다음에 세워라, 내워라, 동물의 파도가 일랴 하고 이제 넘기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가 굉장히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거 일본이 주도한 건데 겉으로 폰만 잡았지 지들끼리 이런 거 하나 안 했다고.
저는 쿼드 웃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우직하니까, 예.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관계, 또 쿼드, 이게 내실화가 안 됐죠. 근데 이제 미국의 전략은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는 미국이 중앙의 허브로 존재하면서 1대1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미국 대 일본, 미국 대 호주, 미국 대 한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허브 앤 스포크라 그러죠. 이런 모델을. 그렇게 영내 그 안보 모델을 꾸려왔는데, 이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네트워크 모델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혁신 역할을 하지만 이 3자 네트워크, 4자 네트워크, 다자 네트워크 이렇게 가야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계속 추진해 온 일이에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그 한일 관계 툭 이제 털어버리고 나니까 급물살을 땄죠. 급물살을 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캠프 데이비드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이 드디어는 이제 얼마 전에 G20에 만났을 때 이제 고맙다. 당신 덕분에 이거 됐다. 옆자리에 앉아서 뭐 90분인가 같이 밥 먹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오스트레일리아가 옛날부터 이거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미국과 입장이 같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겉으로는 네 갑시다 하면서 개기는 거고 한국은 이제 문재인 이제 뭐 이런 그 죽창 반일이니까 뭐 쥐소미아도 깨고 이제 안 간다고 앙탈을 부리니까 일본의 그 개기는 일본 기존 우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소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이나 조국 같은 사람들의 행보, 죽창파리 반일 죽창파리들이야말로 정말 아주 그 악질적인 종중임과 동시에 아주 악질적인 일본 이른바 우파 자민당 그 전통적인 그런 입장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한상 그득하게 갖다 바치고 불쏘시개 갖다 바치고 아주 종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캠프 데이비드 이전에도 이미 조짐이 있었고 2021년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겠다고 이제 6종류의 살벌한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버지니아가 있는데 버지니아 원잠은 사실은 2023년에 결정했죠. 예, 그 이전에는 프랑스의 스프란을 쓰겠다 그랬었죠. 예, 근데 뭐 다 이야기가 복잡해서 버지니아까지 집어넣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일단 그 함상 발사 토마호크 블록 5죠. 이게 사거리가 1250에서 2500km까지 나오는 건데 지상 해상 표적 단월일 수 있고 고정 이동 표적 단월이죠. 이걸 이제 8억 3천만 달러에 한 200발 사기로 했는데 그러면 한 발당 한 400억 그러니까 한 발당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2억 정도거든요. 우리도 아마 이 정도 원가 안에서 우리 현무3 또 현무3C, 현무3D, 현무3C가 1500km거든요. 우리 몇 발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언제 이동 표적, 그러니까 중국 전함을 노릴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고정 표적이에요. 이걸 이동 표적을 하려면 그 미사일, 데이터 링크와 미사일 유도 기능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게 우리는 언제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아이씨. 참, 이런 무기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중국을 둘러싸고 각국이 저런 종류의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으면, 예, 그렇죠. 또 공대지 제즈미알, 이게 한 900km 가는 건데, 이게 80발에 2억 3,500만 달러로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예, 이제 발당 한 300만 불 정도, 발당 한 4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300만 불 정도에.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같은 데는 안 주죠. 이게 900km씩 가는 거라. 예, 우리는 안 주고. 예,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거긴 뭐 완전히 미국에 뭐 완전히 같이 가는 데니까, 예, 막 줍니다. 네. 우린 너무 위험해서 안 주고. 거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더 위험하니까 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대함 AGM 1584 LRASM 이게 이제 사거리가 한 500km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200발 들여오기로 했는데 이게 아마 미국 본토 바깥으로 나가기로 한 게 거의 유일할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케이스가. 일본에도 이거 준다는 얘기 없어요. LRASM 이거 무서운 놈이거든요. 예, 레이더 같은 것도 안 켜고 적 함을 쫓아서 찾아 들어가요.
예, 적함의 전자기파를 기억해서. 그 다음에 이제 LRASM의 함대한 버전을 이제 들여오겠다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쉽 런칭 버전이라 그래서 예, 그 뒤에다가 로켓 부스터 달아가지고 네, 이제 땅 같은 데서 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정식 물체는 아니고요. 이제 뭐 얘기가 되면 그런 걸 개발해서 이제 납품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험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사거리 500km 이상 나가고 경량탄두죠. 91kg. 스몰 사이즈죠. 직경 400인가 410인가 그래요. 이거 430인가. 예. 제가 확인 덜 했습니다. 이거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91kg짜리 작은 건데 탄도미사일이에요. 예. 최근에 나온 거죠. 예. 그것까지 이제 들어오겠다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미국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살벌하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가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겨냥해서.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시작된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엔 프랑스제 수프란으로 갔다가 요번에 이제 올해죠. 예, 미제 버지니아로 공격 원잠의 모델이 확 바뀌어갖고 뭐 프랑스랑 오스트레일리아가 난리 나고 아주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공격 원잠 뭐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예. 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고 뭐 세척제부터인가는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들고 전체 5척인가 6척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이제 깊은 바다로 멀리 가야 되니까 예, 이런 게 필요하죠. 네.